2026년 4월 10일 서해 북단 백령도의 새벽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가시거리를 10m 이내로 좁히며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해병대 제6여단의 초소에는 오직 차가운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새벽 2시 45분 백령도 전역의 통신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전파 방해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GPS 신호는 갈피를 못 잡고 요동쳤으며, 장병들의 무전기에서는 소름 끼치는 금속성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백령도의 눈과 귀를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북방 해역에서 포착되던 수십 개의 레이더 표적들이 일제히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강중령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국지 도발의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함대 전체에 일종 비상 소집령을 하달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함대 주력함들의 가스터빈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거대한 쇳덩이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서해의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함의 함교에서 5호 함장은 굳은 표정으로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점들이 빠른 속도로 백령도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적은 해무를 틈타 공기부양정 수십 척을 전면 배치하고 그 뒤로 대형 함정들을 엄호 세력으로 붙였습니다. 5 함장은 전투 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조원들이 좁은 통로를 달려 각자의 위치로 붙었고, 함정 내부는 긴장감으로 지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76mm 함포의 약실 안으로 거대한 탄약이 매끄럽게 빨려 들어갔고, 공이치기가 뒤로 당겨지며 격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계적인 금속음이 함정 내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백령도 내륙에서는 해병대 최상사가 이끄는 스파이크 미사일 반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파 방해로 인해 중앙통제실과의 교신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들은 훈련된 본능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최상사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 발사대를 은폐하며 해상에서 접근하는 적의 공기부양정을 기다렸습니다. 열영상 장비 너머로 해무를 뚫고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괴물처럼 수면 위를 미끄러지며 백령도 해안을 유린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최상사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고막을 울렸지만 눈동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편 제2함대 사령관 김재덕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상부와의 교신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상황에서 적의 주력 함대가 백령도 점령을 위해 전면적인 포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아군 함대가 먼저 포문을 연다면 이것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백령도의 동료들은 차가운 대지에 눕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재덕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서해의 모든 가용 전력에 백령도 방어를 위한 무력 대응을 승인했습니다. 그 순간 백령도 북쪽 해안지대에서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적의 해안포 기지에서 발사된 수백 발의 포탄이 공기를 찢는 파열음을 내며 백령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궤적들은 마치 떨어지는 유성우 같았지만 그것이 지면에 닿는 순간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벙커 내부에서 대기하던 이 하사와 대원들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포탄이 지면을 타격할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파는 장병들의 폐부를 찔렀고 고막을 마비시키는 폭발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을지문덕함의 상황입니다. 함정의 레이더에 적의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적은 아군 함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실크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5함장은 대공 방어 시스템 가동을 명령했습니다. 팔랑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목표물을 향해 포신을 급격히 회전시켰습니다.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을 쏟아낼 준비를 마친 총신이 기괴한 회전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유도에 따라 포신이 미세하게 보정되었고 이윽고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천 발의 텅스텐 탄환이 밤하늘을 가르며 다가오는 미사일을 향해 그물망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해무 속에 숨어있던 적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 한 발이 을지문덕함의 우연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탐사 박하사는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불길한 추진기 소리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어뢰 내습을 외쳤습니다. 함정은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바닷물을 뒤집어 썼고 승조원들은 벽면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기관실의 박준희는 엔진의 출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밸브를 조절했습니다. 고압 증기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며 기계적인 비명을 질렀고 함정은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백령도 해안가에서는 최상사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마침내 불을 뿜었습니다. 발사관을 빠져나온 미사일은 로켓모터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무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미사일 후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어두운 바다를 잠시나마 밝게 비추었습니다. 수초 후 선두에서 달려오던 적의 공기부양정 중앙에 미사일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쇳덩이 파편들이 사방으로 피산했습니다. 적의 돌격대원들은 채 손을 써보기도 전에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파괴된 공기부양정 뒤로 5척, 10척의 그림자가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대형 화면에는 이제 백령도 주변이 수많은 적대적 표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제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군 함정이 적의 어뢰 공격을 피하느라 진영이 무너진 사이 적의 상륙 부대가 백령도 남쪽 해안을 향해 우회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남쪽 해안마저 뚫린다면 백령도는 완전히 고립되어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잠수함 안중근함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적의 주력 함대 후방을 타격하여 시선을 돌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정적 속에 잠겨있던 안중근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을 견디며 자망하던 잠수함 내부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함장 이대령은 의뢰 발사관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육중한 금속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선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뢰의 유도 시스템이 적의 대형 함정 엔진 소리를 포착하여 락온을 마쳤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고압 공기가 의뢰를 관 밖으로 밀어냈고 곧이어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제 소의 바다는 수면 위와 아래 모두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수색대 소속 박대위는 해안 진지에서 적의 상륙 장갑차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아군 포병 전력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 인해 아군 포대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박대위는 직접 대전차 로켓을 어깨에 얹었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적 장갑차의 취약 부위인 궤도 윗부분을 겨냥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엄청난 후폭풍이 진지를 휩쓸었고 로켓 한두는 공기를 가르며 장갑차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부 유폭으로 인해 장갑차의 해치가 날아갔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차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보급로마저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을지문덕함으로 돌아와 보면 함정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한 발이 근접 방어망을 뚫고 함교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레이더 안테나를 무력화시켰고 함정은 순식간에 눈을 잃었습니다. 오 함장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수동 조준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통신부사관은 필사적으로 사령부와 연결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전파 방해는 완강했습니다. 그때 함정의 음탐기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발사된 두 번째 의뢰가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각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함장은 승조원들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대원이 바닥에 몸을 밀착시킨 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백령도의 하늘은 이제 포탄의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여 새벽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상륙한 적의 보병들과 우리 해병 대원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m. 박대위는 대원들에게 대검을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탄환까지 소진한 대원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적의 함성이 안개 속에서 가깝게 들려왔고 박대위가 권총을 치켜들며 전진을 외치려는 찰나 백령도 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군 공군의 전투기들이 음속의 장벽을 깨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 역시 일제히 포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려온 F-15K 전투기들이 애프터버너를 내뿜으며 가속했습니다. 조종석의 이 소령은 헬멧에 장착된 조준 장치를 통해 해안가로 밀려드는 적의 공기 부양정들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을 누르자 기체 하부에 매달려 있던 GBU 계열의 정밀 유도 폭탄들이 분리되었습니다. 폭탄의 꼬리 날개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공기 저항을 조절했고 위성 항법 장치의 안내를 받아 적의 머리 위로 정확히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면과 충돌하기 직전 근접 신관이 작동하며 내부에 고폭력이 팽창했습니다. 엄청난 열 압력이 반경 수십 미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그 충격파는 적의 상륙부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을지문덕함에 급박한 함교입니다. 우측 면에서 다가오는 의뢰와의 거리는 이제 불과 500m였습니다. 오 함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기만기 사출을 명령했습니다. 함정 측면에서 발사된 TACM 기코이가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 기만기는 적 의뢰에 음향 탐지기를 교란하기 위해 실제 함정보다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며 반대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의뢰의 두뇌는 순간적인 혼란에 빠졌고 방향타를 꺾어 기만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잠시 후 함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엄청난 폭발 에너지가 바닷물을 밀어올리며 발생한 진동이 선체를 강타했지만 을지문덕함은 기적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적의 주력 함대인 대형 구축함 2척이 해물을 뚫고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군 함정을 향해 해성 미사일에 대응하는 함대함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상태였습니다. 5함장은 손상된 레이더 대신 광학 조준 장치를 가동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준사 김중사는 흔들리는 선체 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적 함정의 엔진실 부근을 조준경 정중앙에 고정했습니다. 함포의 자동 장전 장치가 둔탁한 금속음을 내며 다음 탄환을 약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윽고 76mm 함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신을 빠져나온 탄두는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허공을 갈랐고 적 구축함의 선측 장갑을 종잇장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백령도 내륙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해병대 박대위와 대원들은 백병전에 돌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적들의 거친 숨소리가 안개 너머로 들려올 때 아군 포병 여단의 K9 자주포들이 음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방 진지에 은폐되어 있던 자주포들이 일제히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계 장치가 계산한 좌표에 따라 포탄들이 장전되었습니다. 잡음 가져가던 무전기에서는 사령부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GPS 신호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을지 문도감을 향해 날아오던 적의 미사일들은 유도 신호를 잃고 흔들렸지만 그중 한 발이 관성에 의해 함정 근처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지근거리에서 발생한 폭발은 거대한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지며 함정의 외벽을 두들겼고 함내 조명이 명멸하며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함정 내부의 보수반을 이끄는 장상사는 연기가 자욱한 통로를 달렸습니다. 격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금속음은 선체 일부가 뒤틀리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소리치며 파손된 파이프를 차단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고압 소화수가 뿜어져 나오며 화염과 부딪혔고 함정 내부는 뿌연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상사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방화복을 움켜쥐며 엔진실을 사수했습니다. 엔진이 멈추는 순간 을지 문덕함은 바다 위에 거대한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함정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백령도 남쪽 해안은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적의 2차 상륙부대는 수륙 양용 장갑차와 소형 고속정들을 앞세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대인은 고립된 해안 초소에서 소총의 총열이 뜨거워질 정도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7.62mm 기관총의 탄띠가 쉼없이 말려 들어갔고 탄피는 바닥에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적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적 보병들이 해안가 모래사장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절망적인 그림자가 아군 진지를 덮치려 했습니다. 그때 해안선 뒤편의 위장망이 걷히며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벙커에 은폐되어 있던 대한민국 해병대 K2 흑표 전차들이었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이 뿜어내는 묵직한 진동이 지면을 타고 박대위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120mm 활강포가 일제히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적 장갑차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계산하여 레이저 거측기를 발사했습니다. 이윽고 포효와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공기를 가리며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적 장갑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장갑차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쳤고 적의 대열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차의 차륜이 모래를 헤치며 전진했습니다. 흡표 전차는 기동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왔지만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가 이를 감지하고 대응탄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박대위와 대원들은 전차의 든든한 등 뒤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전차의 진격에 맞춰 소총을 재장전하고 적들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는 이제 아군과 적군의 금속 파편과 화염으로 가득 찬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바다 위 제2함대 주력은 이제 적 함대의 본진과 마주했습니다. 김제독은 함대 전체에 일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군 구축함들의 한 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으며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적들 또한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서로의 함정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포탄이 오가는 광경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바다 곳곳에서는 침몰하는 함정들로부터 흘러나온 기름이 불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함대는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안중근함의 이 대령은 적 주력 함대의 기함인 대형 구축함 하부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어뢰 2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어뢰는 적의 소나망을 피해 저속으로 은밀하게 다가가다가 최종 단계에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적 기함의 측면 장갑 밑부분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수압과 폭발력이 함정의 용고를 부러뜨렸습니다. 수만 톤급의 강철 요새가 서서히 기울어지며 바닷물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적 지휘관들의 비명 섞인 명령이 무전망을 타고 흘러나왔지만 이미 거대한 선체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백령도 상공에는 다시금 아군 전투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중급유를 마친 F-15K 편대와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들은 적의 레이더망을 조롱하듯 우회하여 북한 내륙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오며 적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입체적인 반격에 적들은 점차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예감하던 그 순간 형택 사령부의 대형 모니터에 믿기지 않는 데이터가 출력되었습니다. 북한 내륙 깊숙한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비행물체 수백 개가 포착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속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남하하는 그것들의 정체에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제독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적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대칭 전력이자 한반도 전체를 영원한 암흑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백령도의 박 대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묘한 빗무리를 목격했습니다. 포탄의 불꽃과는 다른 푸르스름하면서도 기분 나쁜 광채가 구름 사이를 뚫고 섬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전자장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부하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무전기에서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기괴한 주파수 소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지 전체가 공명하듯
낮은 진동을 일으켰고 장병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오후 8시 백령도의 하늘을 뒤덮은 푸른 광채는 단순한 조명탄이나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고출력 전자전 공격이자 광역 EMP 타격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진 보이지 않는 파동은 대기를 가로질러 백령도 전역의 전자회로를 무참히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가 탑승하고 있던 K2 흑표 전차의 내부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역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밀한 사격 통제 컴퓨터의 액정 화면이 순식간에 검게 변했고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하던 중앙 제어 장치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금속성 비명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최첨단 장갑의 방호력은 여전했지만 적을 조준할 눈과 귀를 잃은 전차는 그저 거대한 쇠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박대인은 당황하지 않고 수동 해치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전자장비가 마비된 채 갈팡질팡하는 아군과 그 틈을 타 다시금 해안으로 기어오르는 적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제2함대 사령부의 지휘 통제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신호 없음 문구만을 끼운 채 멈췄고 실시간으로 전장의 정보를 전달하던 데이터 링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재덕은 어둠 속에 잠긴 지휘실에서 비상전력을 가동하라 소리쳤지만 비상발전기조차 이 전자기적인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지휘체계가 단 몇 초 만에 석기시대의 수준으로 퇴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휘관들은 오직 직관과 경험 그리고 미리 약속된 신호탄에 의지해 이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을지문덕함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엔진의 회전을 제어하던 전자식 밸브가 오작동하며 함정은 바다 한복판에서 동력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오 함장은 수동 조타로 전원할 것을 명령했지만 유압 계통의 전기 펌프조차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멈춰선 함정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승조원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전복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적의 고속정들이 EMP 타격의 영향권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들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의 수동 무기들로 무장한 채 아군 함정을 포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동쪽 절벽에서는 정하사와 대원들이 구식 무관동총을 꺼냈었습니다. 최첨단 유도 미사일들이 먹통이 된 상황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시력과 낡은 기계였습니다. 제2희만족인 모목의 시배를 하여미서 정오토다가 자영지를 여름 농제 지진대기 작에 달게 있습니다. 최첨단 유도 미사일들이 먹통이 돼서 4개 성공망이 돈을 촌졌습니다. 적폼은 이루본 보르지곰덕에 이로면 공정기에서 삼복 차리고 무대갔습니다. 영총 단총장할 부르거대 수동 불이온 두로돔 11은 밤덩이 금청돔기에 종겠습니다. 백령도 동정 바이용 이를들 만드는 소보가 정복되기만이 지금 발토와 튼문전을 일었답니다. 백령도 동정 말을 보모머십니다. 기뵼 일런 비천장임 불엄철기 정적의 원룩에 정계분답니다. 백령도 동정인 모모들은 친먼부자의 풍상 정야고 교겼습니다. 재민 불정 몸정을 덜을 부거점에 전망 불호들을 도범 정야건다고 전에 그게는 조짐을 매동차나 여름 몸겨 여겼습니다. 그때 지장이 참보있습니다. 침장 종정 침봉오찌하여 런때 봉정이 문보문들이고 짐금미던 점정 바양 천보있습니다. 적등 일봉 보주들 방보문들이고 이도 승정 바라불랬습니다. 정부 문범을 먼저마년 그댔습니다. 장심이다 봉정을리. 전복을 정제호를 정정 이를라 공보 들게 고었습니다. 오나모 문정 북에도리도 봉대물 있습니다. 무 보바트라 동미탕석에
많이 정복군 동정의 암호를 사부 경했습니다. 제2신문들은 기분 포묘하지만이 심장을 덤정치배입니다. 전복을 대목적 모정 통저 부구를 전봉 풍장 부었습니다. 백령도 동정 담장 마림이 전봉 부주들 포마들을 지목 뿌리맘이라 승정의 흐드롱 충돌자 박이 보였습니다. 미거 봉정 종정 종혁은데 덜을 부묘장을 모두 덕었습니다. 교영 정정이 군부가 있어 정장 전받습니다. 정정 방정 춘봉을 무절은 붕정 정말만이 마기만 내웅동 정봉지의 영자입니다. 정정 방정 춘봉을 짐이다. 부정 텅정은 동정이 이를 낳습니다. 짐장을 바영 짐금 바리만 김금이랐습니다. 정정 방정 정정 춘봉을 춘봉 밭이 방정을 전화보고 있습니다. 백령도 동정 통정을 난자니 정정 파영 도하든 밭이 야무들어 마미들 기재서 정정 탕더머니마. 전봉 대목점 짐정을 진봉 보고 들었습니다. 정정 있음정 공봉을 이도 봉정을 점이다. 몸망 진봉 자해보고 짐 전방했습니다. 전봉 모장을 보문 동장 진봉을 전봉을 점정 등정들이 많이자 정정을 방정 정봉을 정모들 일났습니다. 제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시력과 낡은 기계식 조준경 뿐이었습니다. 정하사는 화약의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적의 선두 장갑차를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공이치기가 뇌관을 때리는 둔탁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화약이 폭발하며 탄두를 밀어냈고 엄청난 반동이 정하사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포탄은 안개를 가르며 날아가 적 장갑차의 해치 부근에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광채가 거친 자리에는 수천 대의 소형 드론들이 무리를 지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공격용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지상 부대를 유도하고 아군의 생존자들을 낱낱이 색출해내는 인공지능 자폭 드론 군단이었습니다. 드론들의 프로펠러가 내는 날카로운 고주파 소음이 백령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떼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 대령이 지휘하는 안중근함은 해수면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청음기로 듣고 있었습니다. EMP의 영향이 수심 깊은 곳까지는 완벽히 닿지 않았지만 해상과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어 지상의 상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대령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망을 계속하며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하여 아군 함대를 엄호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승조원들에게 정숙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의뢰 발사관의 수동 개방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만약 아군 함대가 전멸한다면 잠수함만이 서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백령도 내륙의 한 동굴 진지에서는 이 연구원이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견된 전자전 전문가로 적의 EMP 파동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차폐 주머니에 비상용 통신 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수십 개의 포신이 달린 그 강철 괴물은 백령도를 향해 천천히 포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포구에서 뿜어져 나올 화염은 백령도뿐만 아니라 서해 전체를 증발시킬 것만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오후 9시 30분 서해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요새가 뿜어내는 기괴한 광륜과 백령도 곳곳에서 치솟는 화염이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 거대한 물체는 인류의 상식을 비웃듯 파도를 잠재우며 다가왔습니다. 그 길이는 좋기 400m에 달했고 표면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합금으로 덮여 있어 마치 거대한 심해어의 비늘처럼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백령도 북쪽 해안 절벽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구식 망원경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된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눈뿐이었습니다. 요새 측면 장갑이 기계적인 구동음과 함께 열리더니 수십 개의 거대한 포구들이 서서히 백령도의 중심부를 향해 각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화약식 포가 아니었습니다. 레일건의 원리를 이용한 전자기 가속포들이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에너지를 음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령부의 남제독은 지하 벙커의 수동 상황판 앞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함대의 생존자들에게 등대 신호와 신호탄을 이용한 원시적인 통신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과거의 전쟁 방식으로 회귀한 장병들은 당혹감을 뒤로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함의 포탑 내부에서는 장전수들이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한 포탄을 수동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음 대신 장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함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소희가 이끄는 해병대 제2소대는 해안가 모래사장 위에서 적의 선습부대와 마주했습니다. EMP 공격으로 인해 소총의 과학조준경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그들은 총신 옆에 붙은 간음자와 간음새를 정렬하며 적을 맞이했습니다. 서소희는 소리치며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적의 보병들이 수중 추진기를 타고 해안으로 기어오르자 우리 해병대원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대검이 적의 방탄복을 뚫는 불쾌한 감각과 파도 소리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을 연출했습니다. 공중에서는 윤중이가 조종하는 F-15K 전투기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자장비의 80%가 마비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수동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전방 계기판은 암흑에 잠겼지만 그는 조종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형 지물과 별빛을 이정표 삼아 비행했습니다. 적의 요새에서 발사된 고출력 레이저가 그의 기체 날개 끝을 스쳤고 타는 냄새가 칵핏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중이는 고통을 참아내며 기체를 급선회시켰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무유도 폭탄의 투하 시점을 육안으로 계산하며 적 요새의 취약 부위인 추진기 근처로 하강했습니다. 요새의 갑판 위에서는 수천 명의 적군이 상륙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독면을 착용한 채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고속 상륙정에 몸을 씌웠습니다. 그 순간 안중근 함의 이 대령은 수심 90m 지점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잠수함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무음 항해 모드 속에서 그는 수동으로 어뢰의 발사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압축 공기가 어뢰를 관 밖으로 밀어냈고 범상어 어뢰는 소리 없이 수중을 가르며 적 요새의 하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뢰가 요새의 거대한 용골에 닿는 순간 지진과도 같은 진동이 서해 바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수중 폭발로 발생한 거대한 기포가 요새의 부력을 순간적으로 상실시켰고 수만 톤의 강철 요새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새의 하부에서 수십 개의 보조 부력 장치가 사출되며 선체를 지탱했고 동시에 백령도를 향해 응축했던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거대한 푸른 섬광이 백령도 중앙기지를 직격했습니다. 지면은 순식간에 녹아내려 용암처럼 흘러내렸고 견고하던 콘크리트 벙커들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이 연구원과 통신대원들은 비명지를 틈도 없이 차가운 전장의 흔적으로 남겨졌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발생한 충격파는 섬 전체를 뒤흔들었고
해안가의 장병들은 그 압력에 밀려 바다로 튕겨 나갔습니다. 박대위는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났고 왼쪽 팔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적의 대규모 상륙부대가 이제는 보란듯이 백령도에 찢겨진 해안선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적의 수송기들이 수천 명의 강화병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낙하산들은 마치 죽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대 사령부의 남제독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육상의 미사일 사령부에 수동 유선 통신으로 연락하여 백령도를 포기하더라도 적의 요새만은 반드시 침몰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백령도에 남겨진 아군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요새가 서해를 통과해 내륙으로 진격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해안 깊은 산속의 미사일 기지에서 거대한 발사대 덮개가 열렸습니다. 현무계열의 지대지 미사일들이 불꽃을 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사일들은 대기권을 가로질러 백령도 상공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대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불덩이들을 보며 이것이 자신들의 마지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동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대지 위로 불타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몰해 가던 적의 요새 중심부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요새 장갑이 층층이 갈라지더니 그 내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비행체 수천 개가 벌떼처럼 튀어나와 아군의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무기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차례로 폭발하며 불꽃놀이처럼 밤하늘을 수놓았고 요새는 다시금 괴기스러운 엔진음을 내며 수면 위로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요새의 꼭대기에서는 인류의 언어가 아닌 기계적인 신호가 전 세계의 모든 주파수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오후 10시 정각 전 세계의 모든 라디오와 구식 유선 통신망을 통해 흘러나온 그 기계적인 신호는 인류가 수만 년간 쌓아온 문명의 질서를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 거대한 물리적 압력에 가까운 파동이었습니다. 백령도에 찢겨진 해안가에 서 있던 박대위는 고막을 찌르는 금속성 소음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의 무전기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동료들의 비명 섞인 외침조차 그 기괴한 소음 속에 파묻혀 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철 요새 상단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빗줄기는 이제 하늘의 구름을 뚫고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대기가 이온화되어 보랏빛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측면 장갑이 다시 한번 육중한 구동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벌집 모양 사출구에서 손가락만한 크기의 소형 자폭 비행체들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개별적인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군집을 이루어 아군의 생존자들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해안가 진지에 의신하고 있던 한 하사와 해병 대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소총의 약실에는 마지막 한 발의 5.56mm 탄환이 물려 있었지만 그것으로 저 거대한 구름 같은 기계 군단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하사는 대원들에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최대한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자폭 비행체들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소규모의 고주파 폭발이 일어났고 그 파동은 인체의 신경계를 직접 타격하여 병사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장은 이제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침묵의 사륙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택의 지하 벙커 사령부에서 남제독은 떨리는 손으로 아날로그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현대식 화면이 암전된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의 유물인 작전 요도에 핀을 꽂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대기하던 전령에게 전원 통신문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서해에 전개된 모든 잔존 함대에게 하다라는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작전명, 서해의 여명. 모든 함정은 자폭을 각오하고 적의 요새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을지문덕함의 5함장은 이 명령을 수동 기쁠기마 신호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함정의 좌연이 침수되어 1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기관실의 박준희에게 엔진의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과부하 상태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준희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엔진룸 한복판에서 밸브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쇳덩이 엔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수 있도록 사력을 다했습니다. 함정의 프로펠러가 바닷물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을지문덕함은 다시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 전체가 엔진의 진동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고 용골은 부러질 듯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함장은 직접 조타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시야에는 이제 적의 거대한 요새가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함포의 마지막 탄약들을 모두 장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동으로 포탄을 운반하던 승조원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동료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포탄을 약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 안중근함의 이 대령은 이제 승부수를 던질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적의 요새 하부에는 을의 공격으로 생긴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수함의 모든 부력 탱크에 물을 채워 수심을 극도로 낮췄습니다. 잠수함의 선체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대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두 발의 의뢰를 발사하는 대신 잠수함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뢰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중근함의 추진기는 최고 속도로 회전하며 적 요새의 약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을지문덕함이 적의 요새 측면을 들이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요새에서 발사된 무수한 레이저와 포탄이 을지문덕함의 갑판을 유린했습니다. 철판이 찢겨나가고 상부 구조물이 화염에 휩싸였지만 그 거대한 강철의 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전 오 함장은 승조원들에게 서로의 손을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서해의 밤을 가르는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을지문덕함의 함수가 요새의 장갑을 뚫고 파고들었고 내부의 탄약고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요새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파도는 다시금 잔잔해졌고 지독했던 해무도 차가운 새벽발 안에 흩어져 갔습니다. 박대위는 살아남은 소수의 대원과 함께 불타는 해안가에 섰습니다. 멀리 수평선을 가르며 달려오는 대한민국 해군 구조함대들의 불빛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지켜낸 백령도의 흙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라앉은 요새의 잔해 속에서 붉은 빛을 내뿜는 작은 파편 하나가 조주를 타고 남쪽을 향해 소리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